최화영, 당신이 숨긴 그 스패너. 사람을 죽인 흉기였습니까? 38회, 이 드라마는 이제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살인 은폐, 계획된 교통사고,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운명적 충돌. 모든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번 회차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은폐. 최화영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 바로 스패너입니다. 설인이 우연히 엿들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잘 숨겼어? 그 스패너 말이야. 최화영의 반응을 보세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고 황급히 부인합니다. 뭘 들은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차수리용 공구를 숨겼다고 이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화영은 이 순간 대량 스팸 메일 사고라는 황당한 핑계를 댑니다. 차 사고와 스팸 메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까지 감추려는 이유. 그 스패너 단순한 공구가 아닙니다. 그건 흉기입니다. 오복기를 쓰러뜨린, 아니 정확히는 살해하려 했던 바로 그 도구. 최화영이 이 실장을 통해 처리하려 했던 증거물 아닙니까? 설이는 직감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엄마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스패너가 대체 뭐길래? 이 장면에서 설인의 눈빛을 주목하세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재벌 2세로 아나무인처럼 살던 설인이지만 결코 바보는 아닙니다.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설인은 CCTV로 반찬가게 주소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최화영이 필사적으로 감추려던 오장미의 존재. 설인은 이미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수키와 장미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최화영은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염산월과 진홍주 모녀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방에 들어와 죽기 살기로 반대합니다. 웬 승진까지 시켜준대. 이게 말이 돼? 강준호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다는 소식에 경악하는 이들. 왜일까요? 준호를 그토록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최화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염산월은 직감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최화영은 지금 설인과 강준호를 묶어두려는 겁니다. 설인이 준호에게 빠져서 다른데 한눈 팔지 못하게. 그리고 준호를 가까이 두고 철저히 감시하려는 것. 마대창 회장도 경고합니다. 그 녀석이 야망이 들떠서 설인이한테 장난질을 치면 그때 어쩔래? 하지만 최화영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합니다. 강준호는 제가 잘 감시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최화영은 정말 준호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번 회차의 핵심은 바로 오복길의 교통사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석연치 않은 구석투성이입니다. 먼저 사고 장소. 태안방면 염서면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오복길이 그곳에 왜 갔을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자문하시던 리조트로 향하던 중이라고 합니다. 드림호텔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오복길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최화영입니다. 형사가 최화영을 찾아옵니다. 오복길 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분이 최화영 대표님이신데 무슨 일로 통화하셨죠? 이 질문에 최화영이 어떻게 답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이후 행동들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최화영이 오복길을 그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오장미의 증언입니다. 전화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힘겹게 뭐라고 말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는 그 다음부턴 통화가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오복길은 최화영의 전화를 받고 그 외진 곳으로 향합니다. 아마도 중요한 거래나 만남이라고 속였겠죠. 그곳에 도착한 오복길은 딸 장미에게 전화를 겁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랑 닮은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복길은 그 순간 수키와 닮은 누군가를 봤습니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 아마도 설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명. 전화는 끊기고 휴대폰은 사라집니다. 강남봉의 차에 치이기 전 이미 오복길은 습격당했던 겁니다. 바로 그 스패너로. 최화영은 이강혁 실장을 시켜 오복길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고 강남봉의 차가 오복길을 치는 바람에 상황이 꼬였습니다. 최화영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오복길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혼수 상태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최화영은 지금 오복길이 깨어나지 못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가 깨어나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래서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확인합니다. 오장미 쪽에 별다른 낌새는 없지? 오복길은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린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서린은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제실 CCTV를 확인했고 반찬 가게를 다녀왔고 이 실장의 동선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딸이 엄마의 범죄를 추적하는 아이러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강남봉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학 교수.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꾼.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잠재적 살인마로 몰립니다. 태평이 경찰서에서 남봉의 멱살을 잡습니다. 우리 아버지 차로 친 게 너야. 당신 술 먹고 운전했지. 음주운전이 틀림없어. 잠재적 살인마라고. 남봉은 억울합니다. 술은 자네 아버지가 마셨지. 내 인생 망친 건 자네 아버지라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남봉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 수레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오복길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남봉은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남봉이 왜 그 시간에 그 외진 곳에 있었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남봉도 그곳으로 유인한 건 아닐까요? 최화영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오복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남봉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 왜 하필 남봉일까요? 과거 회상 장면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남봉과 최화영,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최화영은 남봉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남봉을 이용하려는 더 큰 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비극적인 건 백호입니다. 사랑하는 장미의 아버지를 친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 경찰서에서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태평 백호. 너희 아버지라고? 백호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찢어지는 백호. 그리고 장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백호 씨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관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백호는 장미를 위해 자기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던 남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해자의 아들이라는 멍해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 멍해를 벗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이 두 사람의 사랑을 영원히 갈라놓을까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서린입니다. 철부지 재벌 2세로만 보였던 서린이 변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섭니다. 서린은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사건 기사를 문의합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까지 찾아가 오복기를 확인합니다. 엄마가 이 아저씨를 왜? 내가 알던 엄마가 맞아?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서린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서린은 엄마 최화영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 모든 걸 해준다고 믿었고 엄마의 행동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엄마가 누군가를 해쳤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가 하필이면 자신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서린은 아직 모릅니다. 오복길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을. 오장미가 자신의 쌍둥이 언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화영은 이런 서린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서린을 강준호에게 묶어두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서린이 용수철 같은 아이예요. 호락호락한 애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서린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채화영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딸의 배신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채화영은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채화영이라는 인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악녀가 아닙니다. 집착과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입니다. 서린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뿐인 딸, 자신의 생명줄 서린을 끔찍이 아낀다.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채화영에게 서린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서린이 없으면 채화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 회장의 며느리 자격도, 드림그룹에 대한 야망도 모두 서린을 통해서만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서린을 잃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수키를 오세진흥으로 만든 것도, 오복기를 제거하려 한 것도 모두 서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확히는 서린을 자기 곁에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진홍주를 향한 그녀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앞으로 숨죽이며 살아야 할 거야. 또 한 번 나한테 덤비면 너희 둘 나락으로 보내줄 테니까. 나락으로 보내다니. 쟤 정말 줄을 놓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정상적인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제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 대상에는 무고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오복길은 단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강남봉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습니다. 수키는 마동석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인생을 빼앗겼습니다. 채화영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이강혁이라는 충성스러운 신복을 통해 더러운 일을 처리합니다. 증거를 철저히 인멸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채화영의 균열은 바로 서린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이 가장 큰 위협이 될 줄은 몰랐겠죠. 오장미는 지금까지 착하고 밝고 따뜻한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캐릭터 설명을 다시 보세요.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장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이고 강철 멘탈의 여전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지키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오복길이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직감합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 아빠 그렇게 술 취하도록 드시는 분 아니세요? 여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모든 게 이상하다고요. 장미는 아버지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설 결심을 합니다. 사고 난 데가 어디죠? 정확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볼 거예요. 이 장면에서 장미의 눈빛이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착한 장미가 아닙니다. 복수의 여신으로 각성하는 순간입니다. 장미의 대사를 다시 들어보세요.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건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장미는 이제 채화영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채화영의 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장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호가 있습니다.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비록 아버지가 가해자로 몰렸지만 백호는 장미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진실을 밝히려 할 겁니다. 강준호도 있습니다.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준호는 장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본부장이라는 위치에서 채화영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태평도 있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빠. 이렇게 황망하게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단순 무식하지만 의리파인 태평. 그는 아버지를 위해 물불 안 가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린이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장미의 쌍둥이라는 걸 모르지만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서린. 채화영은 지금 사방에서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피해자에게, 그리고 진실에게. 이제 남은 건 파국뿐입니다. 오복길이 깨어날까요? 만약 깨어난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최화영의 범죄가, 수키의 과거가, 쌍둥이의 비밀이. 하지만 최화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복길이 깨어나기 전에 또 한 번 손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장면에서 불안한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혼수 상태의 오복길, 경비도 약한 병원. 이강혁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잠깐만 조작해도 끝입니다. 아니면 약물 투입이나 주사바늘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최화영은 오복길을 반드시 죽이려 할 겁니다. 설인과 장미의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설인은 진실을 찾아 장미에게 다가갈 것이고, 장미는 복수를 위해 설인과 최화영에게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하는 순간, 거울을 보는 듯한 얼굴. 내가, 너고 내가, 나야. 이 장면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한 명은 재벌가의 공주로 한 명은 반찬가게 딸로 살아온 인생. 하지만 원래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매. 이 진실을 알게 된 설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엄마 편에 설까요? 아니면 진실 편에 설까요? 강준호와 설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화영은 둘을 묶어두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장미에게 있습니다. 설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를 이용했구나. 엄마도 너도.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설인.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백호와 장미의 사랑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백호의 아버지가 장미의 아버지를 쳤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게 밝혀진다 해도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미안해요, 장미 씨. 하지만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백호 씨. 하지만 우린 이제 가슴 아픈 이별이 예고됩니다. 염산월과 진홍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최화영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화영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 회장의 총애를 받는 염산월이지만 최화영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이들이 최화영을 배신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함께 침몰할까요? 뭔가 냄새가 나. 염산월의 이 대사가 복선입니다. 이들이 최화영의 범죄를 눈치채고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진실을 알게 될까요? 손녀 설인을 끔찍이 아끼는 회장. 하지만 며느리 최화영의 범죄를 알게 된다면 내 밑으로 다 기어. 설인이 빼고. 회장에게 설인은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설인이 최화영의 범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회장은 설인을 위해 최화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버릴 겁니다. 최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마동석은 정말 실종된 걸까요? 오프닝에서 언급됐듯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마동석이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화영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을 제거하고 설인만 남겨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 그렇다면 마동석의 시신은 어디에? 혹시 그 스패너가 마동석을 죽인 흉기는 아니었을까요? 둘째, 수키는 정말 사고로 오세지능이 됐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당한 것일까요? 최화영이 수키를 제거하려 했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고 대신 지능을 파괴해 증언 능력을 없앤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수키의 사고 현장에도 최화영의 손길이 닿아 있을 겁니다. 셋째, 강남봉과 최화영의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화영을 만나며. 이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남봉과 최화영 사이에 더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최화영이 그 과거를 이용해 남봉을 협박하거나 조종하는 건 아닐까요? 넷째, 이강혁은 정말 최화영만 사랑할까요? 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경외한다. 이 맹목적인 사랑,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최화영이 무너지는 순간 이강혁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같이 침몰할까요? 아니면 배신할까요? 다섯째, 양금순이라는 인물은 왜 등장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스릴 넘치는 일을 도모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되는데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무슨 일을 도모한다는 걸까요? 혹시 최화영의 범죄를 목격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증거를 쥐고 최화영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정의를 위해 폭로하는 건 아닐까요?
양금순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8회, 이 드라마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최화영의 범죄는 점점 드러나고 있고, 설이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고, 장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오복길은 아직 혼수 상태지만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운명적 만남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최화영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추락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추락하기 전에 모든 걸 불태울 겁니다. 내가 무너진다면 모두를 끌고 가겠어. 이게 최화영의 마지막 카드일 겁니다. 설이나 장미야, 마 회장까지도 모두를 자신과 함께 나락으로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진실은 밝혀질까요? 정의는 승리할까요? 다음 회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